롯데가 김진욱 선수를 영입할 때만 해도 이제 지명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셨고 강릉고 시절에는 정말 뭐 제2의 류현진이다. 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또 우승까지 시켰던 선수고. 근데 프로에 와서 첫 해에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고 최근에는 제구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좀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도 그렇고 조금 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진욱 선수의 일단 제구력 문제는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작년부터 제구력은 좀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구에 문제가 되는 거죠. 스피드는 있는데 힘은 있는데 정확성이 없는 이런 피칭을 하면서 좋은 재질을 갖고 있는데도 속수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팀에 도움이 못 되는 이런 피칭을 좀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보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른손 타자를 상대하는 것보다 좌완 투수가 왼손 타자를 상대할 때 제구가 더 안 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투수 출신도 아니고 투수 코치를 해본 경험도 하지만 멀리서 계속해서 김진욱 선수를 지켜본 바로는 그 멘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일 먼저는 이제 멘탈이 문제라고 좀 생각이 돼요. 마운드에서 움직임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던지기 좋은 쪽에 가서 던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투구판을, 그렇죠. 투수판이 투수판을 뭐 본인이 좋은 쪽에 밟고 이제 던지려고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투수 입장이고, 투수는 어차피 타자랑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타자 입장이 돼서 내 공이, 내 궤적이 어느 쪽으로 들어오는 게 타자가 더 치기 어려울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운드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타자가 더 불편하다면 저는 그쪽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 이런 점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연습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뭐 김진욱 선수뿐만 아니고 서준원 선수, 또 뭐 여러 선수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스피드를 줄이면서 제구를 잡아가려는 이강준 선수, 이강준 선수도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선수들이 2군에 가서 그런 연습들을 좀 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점을 죽이고 약점을 보완한다? 그러면 그냥 평범한 선수밖에 안 됩니다. 장점을 최대한 대로 살리고 그 장점을 더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느냐를 중점을 둬야 되는데, 연습 방법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구가 안 되는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김진욱 선수의 멘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작년보다 달라진 점은 있어요. 작년에는 마운드에서 쓸데없는 동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인터벌이 너무 길었죠. 네, 인터벌이 굉장히 길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짧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본인이 이제 고쳐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혼자 야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을 생각하는 그런 또 피칭도 해야 되고 마운드에서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날라오는 궤적이 지금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 타자가 나와서 몸쪽 공을 전혀 못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웃코스에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깥쪽 공은 너무 많이 빠져요. 네. 그러니까 투수판을 좀 옮겨가면서 조금 옮겨가면서 연구를 좀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타자를 상대할 때하고 좌타자를 상대할 때 또 달리 가져가는 방법, 달리 가져도 돼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야구 이제 초창기에 제1교포인 최일원 투수코치, 지금은 최일원 투수, 네, 지금은 국가대표 투수코치잖아요. LG 투수코치 오래 하셨고, NC의 투수코치가 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두산에 처음 와가지고 공을 던지는데 우리나라 선수하고 다른 점이 무엇냐면, 왼손 타자가 나왔을 때, 오른손 타자가 나왔을 때 투수판을 밟는 모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근데 본인이 던지는 그 궤적이 오른손 타자하고 왼손 타자가 보는 게 틀리다. 그러니까 본인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거뒀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팔 동작을 고친다는 거는 지금 큰 무리가 될 겁니다. 던지는 동작은 수정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격감, 그리고 그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구가 안 되는 거, 이거는 본인이 좀 생각을 달리 해야죠. 그러니까 왼쪽을 밟았을 때 안 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기든가, 그것도 안 되면 가운데 또 밟으면서 한번 또 연구를 해보든가, 그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뭐 연습을 통해서 또 시합을 통해서 바꿔가야 됩니다. 저희가 흔히 뭐 스트라이크를
이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뭐 제구력이라고 네, 얘기하고 예. 저 본인이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뭐 커맨드라고 네.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사실은 뭐 커맨드까지 못 가더라도 이제 제구력만이라고 그러니까 3-4이 됐을 때 혹은 3&1에서 이제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투수까지만 일단은 그렇죠. 올라가더라도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레벨업을 생각할 수 있을 네. 텐데 지금은 당장은 일단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능력을 일단 키워야죠. 좀 키우는 게 네. 급선무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공을 어제 경기도 1회에는 굉장히 좋은 공을 던졌어요. 물론 1회 변화구 제거가 잘 안 됐지만 2회부터는 그래도 변화구가 좀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왼손 타자가 나왔을 때 계속 스트라이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스트레스 볼넷을 내보내는 경우가 좀 허다했거든요. 뭐 이런 경우는 본인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스트레스 볼넷. 아, 스트레이트 볼넷. 스트레이트 볼넷. 내가 근데 스트레스 볼넷 맞죠? 스트레스를 받았어. 스트레스 볼넷 맞죠?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써먹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짜 좀 창의적인 네. 생각을 가지고 이게 너무 딱 박혀있는 생각보다는 좀 그렇죠.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도요, 공 3개를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3볼이 됐을 때 최소한 2-3까지 만들 수 있는, 공 2개 정도는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선발 투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공 1개도 안 들어가는 상태니까 그 점은 뭐 본인이 던지는 궤적이나 폼을 바꾸지 않는 한에서는 팔을 바꾸던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광현 선수가 처음에 이제 SK 들어왔을 네, 때 네. 제구력이 썩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죠. 지금도 제구력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선수는 지금도 아니에요. 이제 흔들릴 때 보면은 네. 제구가 안 되는 네. 거 아는데 그 선수는 좀 그런 거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러니까 공연님이 그때 같은 팀에 계셨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멘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선수는 내가 볼을 던져도 저 타자가 끌려 나올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진욱 선수는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게 공을 던지니까 상대방 그 공을 치려는 타자 입장에서는 벌써 이게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진짜 미묘한 미묘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내가 공을 던져서 수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타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고 던지는 투수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어떻게든 잘해서 운 좋게 막아야지 이 수비형의 투수인데 수비형의 투수가 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광현은 내가 볼을 던지더라도 워낙 나의 공이 네. 강력하니까 구위가 좋으니까 상대방이 딸려 나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신감 있게 던지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볼인 공도 타자들이 네. 많이 딸려 나오고 범타가 많이 되고 파울이 돼서 이제 스트라이크 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이제 김진욱 선수는 저희가 느끼는 것도 사실은 내가 구석에 넣어가지고 이 타자가 잘 못 치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사실 저희도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타자는 뭐 타자는 더한 거죠. 더 느껴지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미묘한 그 멘탈적인 부분, 자신감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본인 자신한테 달린 거예요. 얘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 다른 기계를 가지고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갖고 내가 몸을 써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욱 선수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깨우치고 해서 이게 잡혀져야지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본인 멘탈을 좀 키워야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모 포수한테 150을 던지는 투수도 자신감이 없으면 공을 잡았을 때 그냥 가볍다고. 근데 그렇죠. 130을 던지는데도 무슨 자신감인지 이 공은 너가 못 칠 거야 하고 던지는 투수의 130km의 패스트볼은 엄청 묵직하다고 맞습니다. 그게 그게 다른 거죠. 똑같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그럼요. 그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타자가 느끼는 건 또 그게 또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아주 투수가 갖고 있는 마음은 미묘한 차이라고 할지라도 타자가 느끼는 건 상당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선수가 이 영상을 한번 꼭 봤으면 좋겠네요.